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광문고 국어를 가르치는 이금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정말 입학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딱 이 시기가 여러분들이 가장 막연한 걱정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국어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국어가 어렵다는데 좀 어떻게 나올까? 좀 이런 막연한 걱정들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러분께 어떤 정보를 주는 게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작년 광문고 기출문제 중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오답률 베스트 3를 소개해주면 어떨까 해서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광문고 국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중학교 국어랑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문고 국어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쌤이 간단하게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답률 3위 문제입니다. 작년 2학기 기말고사 문제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 보기 안에 딱 봐도 좀 어려운 옛날 국어처럼 생겼죠. 중세문법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문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통 2학기 때 중세문법을 배우게 됩니다. 중세문법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특히 이 문제가 오답률 3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분명히 중세문법이 들어갔는데 선택지 한번 볼까요? 선택지에는 현대문법이 적혀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중세문법을 배웠다고 해서 중세문법에 대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세문법과 현대국어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중세문법 안 배웠지만 한번 볼까요? 둥귀에라고 돼 있죠. 여기 밑줄 친 부분과 문법적 기능이 가장 유사한 걸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친구라면 에라고 적혀 있으니까 최대한 비슷한 걸 찾아보자. 그래도 2번이 가장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았겠죠. 자, 중세에서 에는 현대로 오면서 과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둥깃은 중국입니다. 중국과 달라라고 해석이 되는데 와 또는 과를 찾다 보니까 1번, 3번, 4번, 5번이 모두 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도 이걸 부사격 조사라고 하는데 이 부사격 조사 중에서 이 애와 공통적인 건 비교 부사격 조사라는 걸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중세문법도 어려워하지만 그렇다고 현대문법이 완벽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 중세문법 들어갔을 때는 현대문법과 비교하는 것들. 결국 현대문법을 잘하는 친구들이 중세문법까지 문제를 잘 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2학기 기말고사 28번 문제가 오답률 3이었고요. 자, 다음으로 오답률 2위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답률 2위 문제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 25번 문제입니다. 요것도 문법 문제예요. 그래서 확실히 고등학교 1학년 때 특히 광문고 1학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문법 파트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기 안에는 사동문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이제 보통 1학년 1학기 때 뭐 사동, 피동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선행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처음 들어보는 걸 거예요. 사동이라는 개념은 중학교 때 배운 적은 없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 사동이라는 개념을 열심히 배우게 되는데 이게 왜 오답률 2위냐? 자, 여러분들 이게 오답률 2위인 이유는 사동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틀리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주동문의 주어, 사동문의 목적어나 부사어,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뭐 사동 접사, 접사나 목적어, 부사어 이런 용어를 몰라서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문법 공부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가장 최근 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문장 파트 배웠죠. 안긴 문장, 아는 문장, 뭐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문법은 만약 문장 파트가 시험범위 들어갔다. 그러면 정말 문장에 대한 것만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사동은 문법
단계별로 따졌을 때 문장 파트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문장을 이루고 있는 문장 성분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문장을 이루고 있는 단어를 알아야 되고 또 단어를 알려면 단어를 이루고 있는 형태소 그리고 의문이라는 개념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목적어나 부사어라는 개념은 시험 범위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시험 범위에는 사동이 들어간다고 했지 문장 성분이 들어간다고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문장 성분까지 알아야 문장 파트에 해당되는 사동 문제를 명확하게 풀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 접사라는 이 개념은 단어 파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단어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접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결국 문장 파트를 잘 풀기 위해서는 단어 파트에 나와 있는 접사라는 개념을 또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점이에요. 중학교 때는 정말 시험 범위 포함됐던 그 단어만 100% 이해하면 되지만 결국 고등학교에서는 그 시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장 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장을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알고 있어야 100% 선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되게 어렵죠. 네, 이게 바로 광문고 오답률 2위 문제였고요. 다음으로 오답률 1위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답률 3위랑 2위가 문법이어서 1위도 문법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오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파트는 문학에서 나옵니다. 자, 문학 왜 어려운지 같이 볼게요. 문제에서는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이 작품에 나와 있는 흰 바람벽이라는 소재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작품의 구절, 시어들을 가져와서 각각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쭉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자, 좀 평범해 보이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가 왜 오답률 1위였을까요? 자, 이 작품이 외부 지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외부 지문이라는 거는 시험 범위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과서에도 없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공부 어떻게 했죠?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필기한 내용들 열심히 암기해 주시고 또 자습 써보면서 암기하고 평가 문제집 풀면서 개념들 좀 쭉 풀어나갔었죠. 그런데 이 작품은 교과서에서도 없었던 작품이고 학교에서 미리 예고해주지도 않았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작품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작품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작품인데 그나마 이 보기가 힌트거든요. 이 힌트를 보고 흰 바람벽에는 다양한 이미지가 있구나. 또 이 벽이라는 거는 외풍을 막아주구나. 초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쓸쓸함을 자아내기도 하는구나. 이런 걸 힌트로 가져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셨어야 됐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 1번이 아니거든요.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많은 학생들이 1번을 골랐어요. 국어를 어느 정도 잘하는 친구들도 1번을 골랐습니다. 1번이 굉장히 어려운 선지예요. 자, 1번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쓸쓸한 것,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샤스와 같은 구절들을 통해 흰 바람벽을 마주하고 있는 화자의 고독이 직접 노출되고 있군이라는 선지입니다. 자, 보기에서도 보면 이 작품에는 화자의 쓸쓸함이 나온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화자는 자신의 정서와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구절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번이 왜 적절하지 않냐면 쓸쓸하다라는 표현은 화자의 고독을 직접 노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낡은 무명 샤스가 셔츠거든요. 이 셔츠를 통해서 화자의 고독이 노출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건 직접 노출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노출해 주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쓸쓸하다, 고독하다라고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다른 소재를 통해서 노출한 거기 때문에 이건 간접적으로 노출되었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걸 처음 보는 작품인데 직접 노출인지 간접 노출인지 이런 거 파악하는 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전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답률 3위부터 1위까지 여러분들께 쭉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구나 좀 감이 잡힌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이 영상을 보니까 더 어렵다고 느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쌤이 광문고 친구들한테는 말을 꼭 해주고 싶은 거는 일단 문법 공부를 할 때는 딱 시험 범위 포함된 것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 결국 시험 범위를 풀기 위해서 정말 기초적인 중학교 문법들까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염두에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오답률 1위에서 봤던 것처럼 문학의 경우에는 보통 오답률 1위 문제, 문학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는 외부 지문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 포함된 것만 열심히 외워야지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내신 등급이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국어 공부하는 것처럼 시험 범위 포함되지 않은 외부 지문들도 즉각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직접 노출, 간접 노출인지 구체적인 게 뭔지 이런 문학에 대한 기준점을 명확하게 세워서 풀어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소개는 다 드렸고요. 우리 입학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국어 대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3월부터 쌤이랑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